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실험법 262쪽부터 267쪽까지 얘기인데요. 이런 거죠. 실험법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상황이나 조건을 상당히 통제를 하는 게 사실 필요한 실험입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의약학 실험 같은 경우는 비용, 시간, 노력, 그리고 인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험 결과가 반드시 만족스럽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약학 실험 예를 잠깐 다시 들어볼게요. 그렇게 8주간, 10주간 실험을 했어요. 결과를 산출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죠. 이 약을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체로 환자입니다. 환자에게 투여했을 경우 나을 것이냐 안 나을 것이냐. 근데 안 나을 것이라는 전제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나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학학은, 약학 같은 경우는 한 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엄격하다고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지금 문제 때문에 이 난리인데 백신을 만드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그 의약품 승인, 우리 미국을 기준으로, 미국이 현재 세계 사실상 표준이라고 봐야 되니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요. 왜냐면은 아무리 지금 긴급 승인, 그러니까 절차를 대폭 줄여가지고 긴급 승인을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백신, 치료제를 먹고 더 이상하게 잘못되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험법은 철저한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상당히 통제를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허공 바라보는 실험, 수직선 실험같이 너무나 빛나는 아이디어 덕분에 거의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 가능성, 의학학이고, 이건 생명윤리법, 의학학 관련된 DNA, 그 다음에 태아, 우리 배에 있는 태아에 관련된 등등등의 이런 생명체에 대한, 특히 인체에 대한 것은 생명윤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뿐더러, 이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간 대상의 실험 결과는 나중에 연구가 끝나더라도 언제든지 검증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제는 그렇다 쳐요. 통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극이나 조작, 실험 대상에게 자극을 주기도 뭐하고 조작을 하기도 뭐한 그런 경우는 실험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실험 대상이 안 왔어요. 그럼 할 수가 없잖아요. 자극할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실험 대상인 사람이 실험을 중도에 거부한다든가 포기한다든가, 최악의 경우는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중간에 딱 실험이 딱 끊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죄송한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답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실험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연구자가 돌발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다 했는데 그 대비한 수준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은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험실 자체에서 사고가 나버렸다는 거, 실험실이 좀 부실하게 관리가 돼가지고 뭔가 누출됐다든가, 이런 그거는 어마어마한 문제죠. 그리고 일부러 속이는 경우, 특히 수직선 길이 실험 같은 경우는, 이게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실험 대상자를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옆에서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사후 설명, 디브리핑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알고 싶어서 실험했으니까 화내지 마세요 등등등, 상품과 현금 이런 걸 줄 수도 있죠. 만약에 그 실험 대상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딱 맞춰서, 물론 사전에 협의한 것도 아니지만 딱 맞춰서 나와주면 그 연구자는 얼마나 편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연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조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의도한, 내가 생각했던 그 상상했던 상황대로 딱 답이 나왔어요. 그대로. 그리고 실험 집단이나 실험자, 그 대상자가 또 그대로 해줬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후 설명, 디브리핑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특히나 좀 바보 만드는 연구, 사람을 속이는 연구 같은 경우, 속일 수밖에 없는 연구 같은 경우는 디브리핑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 강의 자료에는 난선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작위로 추출한다는 얘기인데, 자, 어떤 어떤 상황을 통제해야 되는 경우는 모 집단, 그러니까 원래 집단에서 무작위 추출을 실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한 대학교 안에서 대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학교에 있는 전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들 학번을 쭉 돌려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추출한다든가, 1학년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2학년만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냥 랜덤 완전히 그냥 아무렇게나 뽑아서 편중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데 적합한 어떤 요령이 난선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두꺼운 전화번호부 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서 전화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얘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전화번호가 이렇게 두꺼웠을 때 얘기고, 지금은 얼마든지 무작위 추첨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 스탠리 밀그램 교수의 실험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사회과학에서 인간 대상의 실험 중에서는 이 실험 이상으로 파괴적인 실험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섬뜩한 실험입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연구조사자예요. 당시에 스탠리 밀그램 교수라고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할게요. 공고를 해요. 이러한 직업,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실험 모집을 해요. 모집합니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구인 광고처럼 다 모집을 해요. 몇 월 몇 시 몇 분에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면 되고 바로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혹하고 오는 거죠.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거기에 직업을 적어놔요. 머리 깎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셀러리맨, 그냥 우리 그 회사원, 직업도 보니까 특별한 직업도 아닌데 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대상자, 모집 공고를 보고 온 실험 대상자가 이렇게 앉아요, 책상에. 그리고 옆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하얀색 가운을 입은 사람이 실험 이제 참가자입니다. 연구자하고는 이미 같은 팀이에요. 이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고를 보고 온 이 실험 대상자 바로 맞은편에는 의자에 이렇게 전기 코드 같은 게 꼽아놓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기는 흐르지 않습니다. 전기는 흐르지 않고, 그 전기 이렇게 코드를 꼽고 있는 그 사람도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하고 연구자하고 같은 편이에요.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실험자에게, 모집 공고를 보고 온 실험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전기 충격을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할 건데 절대로 이 이상으로는 올리면 안 된다. 이 이상 올리면 사람이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알려주고, 자, 전기 자극을 시작하죠. 이렇게 돌리는 전기 자극을 시작합니다. 자, 올리세요. 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올리세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또 올리니까 이제 연기를 하기 시작하죠.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약간씩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연기를 이제 당연히 진짜라고 믿고 실험자는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올려요. 당연히 전압이 올라가면은 전류가 더 강한 전류가 몸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더 힘들죠. 이제 더 올리니까 소리도 지르고 막 이래요. 자, 분명히 전기 충격을 하기 전에 옆에 가운을 입었던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거 이상 올리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지시를 하니까, 의사인 척하는 사람이 지시를 하니까 이거를
그 위험 수준을 넘어서 올려요. 위험 수준 넘어서 올리는 사람이 연구조사자인 그 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아요. 너무나 쉽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 전기 충격을 분명히 이거 이 이상 올리면 앞에 사람이 죽는다고 사전에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려요. 이거는 굉장히 큰 실험을 한 거예요, 당시에요. 그래서 권위, 의사 가운을 입은 이런 사람이,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이 지시를 하면 비록 안 되는 거인 줄 알면서도 그 지시에 따르게 된다는 복종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쳐요. 이 실험을 자, 외부에 공개하고 나서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이 스탠리 밀그램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아요. 뭐 비윤리적이다, 그 있잖아, 뻔한 거 있잖아요. 비윤리적이다, 뭐 이거는 뭐 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비판을 받는데, 이 연구를 아시아나 뭐 다른 유럽이나 다른 대륙에서 똑같이 해봐요. 다른 대륙의 한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건 연구 방법이 어렵진 않고, 실제로 전기를 설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형만 갖다 놓고 연기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걸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해보니까 그렇게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 이게 72% 이상인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지시하는 대로 더 이게 최고까지 높인다는 사람의 그 비율이 대륙별로 고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실험의 이 실험에 대해서 비난했던 사람들의 비난이 싹 사그라들어요. 왜냐? 무섭거든요. 그리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가 이렇게 실현되는 거를 실험으로 보니까 굉장히 심리학 그리고 당시의 사회의 그 흔히 말하는 신문을 읽을 수 있었던, 방송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층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당황했던 실험이에요. 에이, 저 교수가 저거 분명히 아닐 거다. 설마 저러겠어. 근데 설마가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은 당시에 엄청난 비판과 더불어서 그 비판이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각 대륙별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 이게 그래서 실험법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물론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 이전에는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한 상당한 호기심과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번쯤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온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실험을 설계했는데 이게 적중해요. 본인의 가설과 적중한다 그러면 이게 이론이 되는 거죠. 이 스탠리 밀그램 실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사회과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회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지금 배우는 분들이니까요. 스탠리 밀그램 실험은 우리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한글로도 검색해 보고요. 그냥 그 번역, 그 밀그램 실험이라고 그 영어로 밀그램 이렇게 치면은 아마 제가 얘기한 거 비슷하게 거의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고, 굉장히 섬뜩할 만한 얘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증명해냈다는 것만으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리학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른바 나쁜 마음을 먹고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쓸모가 있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법은 오늘 제가 스케치북으로 2개를 수직선과 허공 바라보는 실험, 그리고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까지를 얘기해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의학학 실험,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부터 유아, 어린이, 그 다음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충분히 실험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많은 투입이 필요한 실험도 있지만 그 완전히 정반대인 실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우리 조사방법론의 사실상 가장 어렵지만 귀찮고도 반드시 또 한 번은 들어야 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조사방법론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이거 강의 안 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남았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매주마다 지금 과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제출하는 걸 보면은 지금 제 강의를 웬만큼 이해하고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